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혼자 끌어안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문도 선뜻 열기도 망설여지는 그 고민 말입니다. 마음은 분명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 예전에는 아무런 의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됐던 일이 어느 날부터인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리고 한 번 실패했을 때 그 공허함과 불안이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정확히 여러분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내 비뇨의학 전문 기관에서 50세 이상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발기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실제로 전문 상담을 받은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2%는 혼자 참거나 민간요법을 찾아 헤매거나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82% 안에 계십니까? 약도 먹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시도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이게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결론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결과가 아닙니다. 몸속 특정 시스템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시스템은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특별한 비용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자기 전에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질적인 내용이 더 깊어집니다.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4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 흔들려도 반응은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엔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관, 변속기, 타이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욕구라는 엔진이 분명 있어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근육이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막의 유연성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져서 수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나오긴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그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상황의 실체입니다. 혈관 내막에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얇은 세포층이 있는데 이 내피세포가 건강할 때 산화질소라는 핵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신경입니다. 뇌에서 반응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그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전화선처럼 신호가 끊기거나 잡음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 음주가 잦은 분, 장시간 앉아 계신 분들에게서 말초 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나 다리에 저린 느낌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입니다. 골반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무늬 걸쇠 같은 역할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응이 됐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거나 단단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후반부터 연간 1에서 2%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30대에 비해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경의 민감도, 혈관의 탄력, 골반 근육의 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유지하는 힘이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 50대 이후 많은 남성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약해진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중심에 있는 핵심 물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입니다. 혈관 내막에서 분비되는 이 작은 분자가 발기 반응의 핵심 열쇠입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혈관 벽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해면체 안으로 빠르게 대량으로 흘러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혈관의 자동문을 여는 센서입니다.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면 문이 빠르고 완전하게 열립니다. 센서가 둔해지면 문이 느리게 열리거나 반쯤만 열립니다. 나이가 들고 혈관이 손상되고 운동이 부족해질수록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발기 관련 약물도 산화질소의 효과를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산화질소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연장시킬 대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또 실패를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반응이 억제됩니다. 몸에게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심리적 이완과 신체적 회복은 하나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방법들을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골반적근을 강화하면 혈액이 들어왔을 때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변이 급한데 잠시 참아야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순간 항문과 회음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조여드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수축감을 5초 유지하고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10회를 1세트로, 아침에 3세트, 저녁에 3세트를 목표로 하십시오. 앉아서도 누워서도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배에 힘을 주거나 허벅지를 꽉 조이거나 숨을 참지 마십시오. 오직 골반 안쪽 깊은 곳의 수축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위치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며칠 반복하면 감각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교 연구에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발기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골반 혈류를 활성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걸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 전반의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빠른 속도로 뛸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과 생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 기능 저하 위험이 4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 돈 한 푼 쓰지 않고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은 수중 걷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은 대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은 몸이 하루 동안의 손상을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깨거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야 주무시는 분들은 호르몬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서 건강한 남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만 자게 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 감소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긴장 상태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은 낮아집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이 긴장고리를 끊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셔 배가 부풀게 하십시오. 2초 멈추십시오. 입으로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어 배가 꺼지게 하십시오. 하루 아침 저녁으로 각 5분씩만 해도 몸이 이완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 이완 상태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가공식품, 당분이 높은 음료는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시금치, 마늘, 양파는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수박의 시트룰린 성분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굴과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지원합니다.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시금치 나물 하나, 고등어 한 토막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평소 밥상에 이 식품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드리기 불편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코올은 신경계를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직접 일으키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를 손상시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운 후 혈관이 수축된 상태가 30분에서 1시간 지속됩니다. 하루 여러 개비를 피우신다면 사실상 혈관이 항상 수축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혈류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혈관에 가장 빠르게 해를 끼치는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것이 어떤 방법보다 먼저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 방법은 아랫배 온열 마사지입니다. 몸이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강한 운동이 아직 부담스러운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아랫배 위에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아랫배 깊은 곳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배꼽 아래 약 8cm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며 원을 그리는 동작을 2분 정도 더해 주십시오. 자기 전 이 루틴을 5분만 하십시오. 여덟 번째 방법은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뇌에서 수면 신호를 더 빠르게 보내 깊은 수면이 늘어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양쪽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발이 따뜻해지고 종아리 쪽으로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 오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진공흡입 치료기입니다. 음경 주변에 음압을 형성하여 혈액이 해면체로 유입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해면체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여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고 한 번에 1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십시오. 열 번째 방법은 물리적 자극요법입니다. 음경 견인 장치를 이용해 오랫동안 활성화가 줄어든 조직에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크기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조직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반응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버린 관절에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 30분에서 시작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11번째 방법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힙 브릿지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스쿼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팔걸이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힙 브릿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3초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을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들에 골반적인 수축을 동시에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체 대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12번째 방법은 생활 리듬 전체를 테스토스테론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 가벼운 활동을 하고 밤에 충분히 주무시는 리듬 자체가 호르몬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체지방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십시오. 혈액의 5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탈수 상태일 때 혈액이 끈끈해지고 흐름이 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의 관계입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물들은 PDE5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이 약들이 하는 일은 산화질소의 효과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화질소가 더 오래 작용하도록 연장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약은 산화질소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가 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산화질소 자체가 만들어지는 능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반창고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혈관 기능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약이 필요한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와의 소통이라고 하십니다.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도 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게 되고 소원해지고 서로 원인을 모른 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배우자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면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심리적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이완이 몸의 반응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배우자와 함께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실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67세의 한 분은 골반 적은 운동과 걷기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3주 차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71세의 또 다른 분은 처음에 웃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포기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4주 후에 오랫동안 거기가 존재하는지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볍게 닿기만 해도 반응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73세의 한 분은 이미 많이 늦은 것 아닌가요? 70대가 넘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달 후에 오랫동안 소원해졌던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체적 회복,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존재하고 살아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단순한 신체적 회복이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발기 기능 저하를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로 주목합니다. 골반 혈관의 직경은 약 1에서 2mm로 심장 관상동맥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 혈관이 먼저 손상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발기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 전체를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한 가지를 개선하면 모든 것이 함께 나아집니다. 이 12가지 방법을 모두 동시에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반 적은 운동입니다. 비용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버드 연구에서 확인된 41%의 위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 3가지가 자리 잡히면 그 다음 3가지를 더하십시오. 복식 호흡, 식습관 개선, 음주 줄이기입니다. 이 6가지가 자리 잡히면 나머지 6가지를 하나씩 추가하십시오. 급하게 다 하려고 하면 며칠 안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나씩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방법들은 대부분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될수록 혈관 손상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 진공흡입 치료기나 물리적 자극 요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12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골반적인 운동. 둘째, 하루 30분 걷기. 셋째, 밤 11시 이전 수면. 넷째, 복식 호흡. 아침 저녁 5분. 다섯째, 혈관에 좋은 식습관. 여섯째, 음주와 흡연 줄이기. 일곱째, 아랫배 온열 마사지. 여덟째, 발바닥 마사지. 아홉째, 진공흡입 치료기. 열째, 물리적 자극 요법. 열한째, 하체 근력 운동. 열두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충분한 수분입니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가장 쉬운 것으로 고르십시오. 그것을 3주 동안만 꾸준히 하십시오. 3주 후에 변화가 느껴지시면 그때 두 번째 방법을 더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변화가 쌓이게 두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혼자 감당하고 계실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그 회복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